지난 영상에서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어낸 독일의 두 공룡 벤츠와 다임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손을 맞잡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의 탄생기가 끝났고 이제부터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벤츠의 차량들이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커왔는지 그 성장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926년 베를린 모터쇼에서 새롭게 탄생한 메르세데스 벤츠 에이지의 자동차 모델들이 공개됩니다. 바로 메르세데스 W02와 W03입니다. W02의 개발은 1924년에 시작됐는데 벤츠와 DMZ의 의견 충돌 과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벤츠는 독일이 겪고 있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저렴하고 세련된 모델을 만들려고 했지만 DMZ는 반대로 고급스럽고 비싼 모델을 원했다고 합니다. 결국 벤츠의 말대로 저렴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진 W02는 성공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는데요. 1926년 합병 전 벤츠, DMZ의 자사 모델 판매량과 메르세데스의 다른 모델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결국 벤츠가 제안했던 길이 맞았죠. W03도 공개 당시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편안함과 브레이크의 안전성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무거운 차대 무게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W02만큼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170은 대공황을 고려해 저가형, 보급형 모델로 판매되었는데 덕분에 1932년에는 작은 메르세데스라고 불린 이 모델의 제작 대수가 직전의 모든 벤츠 차량의 제작 대수보다 많았습니다. 4년 후인 1936년부터는 전편보다 나은 속도는 없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본격적인 청출어람 시리즈를 찍게 됩니다. 1936년 공개된 170V는 170의 후속 모델인데 마찬가지로 작고 저렴한 자동차 시장을 겨냥했죠. 이 170V는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도 벤츠가 자동차 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는데요. 1944년까지 9만 대가 넘게 팔리면서 동급 세그멘트의 어떤 자동차보다도 판매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 후에 새로 나올 자동차들의 근본적인 역할도 맡았습니다. 같은 해 공개된 230도 170V 못지않게 큰 인기를 끌었고 1945년까지 2만 대 이상을 팔아 170V 다음으로 전쟁통에 제일 잘 팔린 모델이 됐습니다. 특히 레이스 쪽에서도 벤츠 자동차들이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는데 1938년에 벤츠의 대표적인 드라이버 루돌프 카라치올라가 W125를 타고 시속 432.7km의 속도를 찍습니다. 이 속도는 일반 도로에서 차량이 기록한 최고 속도로 무려 80여 년 동안 깨지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전후 1946년 5월부터 170V를 바탕으로 승합차, 픽업트럭, 구급차 등 다양한 차종의 생산을 다시 시작하고 1949년에는 대전 이후 처음으로 1000대 이상을 생산하며 새로운 모델들을 공개합니다. 이 즈음에 그 유명한 S시리즈의 시초격인 자동차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급 자동차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벤츠의 이름을 드높인 770의 비공식적인 후임자 300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951년 등장과 함께 폭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300은 머지않아 유명인사들의 확실한 슈퍼 드리븐카로 선택되고 덕분에 같은 해 총 수출량이 140%나 증가해 벤츠 자동차 판매량 중 해외 수출 비율이 22%가 됩니다. 게다가 5년 뒤에 이 비율은 37%를 넘어가게 되죠. 1960년대에도 칼 벤츠와 고틀리프 다임러의 뜻이 유전되어 끊임없는 자동차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부터 S클래스반의 특징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편안함을 무엇보다 더 잘 표현하는 롱휠 베이스가 벤츠 자동차 중 처음으로 300SE에서 선보입니다. 또한 1970년 12월에는 벤츠 S클래스의 차량용 ABS 시스템이 최초로 공개되고 다음 해에 에어백 특허가 진행되면서 몇몇 차량에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1980년대 즈음부터는 대중적으로 적용됩니다. 초기에는 126 시리즈 오너들이 맨 먼저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차츰 모든 클래스의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1992년에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다시 70년대로 돌아와서 1971년 등장한 스포츠카 350SL이 미래를 향한 혁신을 주도하며 안전성과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벤츠 자동차들의 방향성을 잡습니다. 그러한 기조가 유지된 직후인 1972년 드디어 이름만 들어도 타고 싶어지는 벤츠 S클래스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S클래스였던 116 시리즈는 208S, 208SE와 350SE로 구성됐고 기존의 190과 190E를 통해서 미드 시리즈와 S클래스와는 또 다른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이 시리즈는 1993년에 C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고 A클래스의 예고편이었던 비전 A93 컨셉카도 이 해에 나옵니다. 또 124 시리즈도 이 클래스로 이름을 바꾸고 R129SL 시리즈는 SL 클래스로 탈바꿈하는데요. 참고로 이 클래스 중에 제일 유명한 모델은 2001년 벤츠 역사상 처음으로 1만 대 판매를 돌파한 E55입니다. 즉 모든 벤츠 모델명과 구분 방식을 재정립하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4년이 흐르는 동안 예고됐던 A클래스가 정식으로 공개되고 SL K클래스 역시 시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SLK 클래스는 C클래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투시터의 스포츠카로 대표적인 특징은 배리오 루프입니다. 하나의 버튼만 누르면 컨버터블과 쿠페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특히 컨버터블의 형태를 해도 트렁크가 좁아지지 않는 방식이죠. 2016년까지 생산된 이 고성능의 로드스터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로운 장명법에 따라 16년 3세대 전기형까지만 SLK로 불리고 후기형부터는 SLC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B클래스를 출시하면서 이렇게 벤츠의 메인 라인을 모두 세우게 됩니다. 1998년 메르세데스 벤츠가 속해있던 다임러 벤츠 그룹은 미국의 크라이슬러와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다임러 벤츠였던 그룹명을 다임러 크라이슬러로 변경합니다. 하지만 이 합병은 오래가지 못했고 2007년 벤츠가 가지고 있던 크라이슬러 주식의 80.1%를 판매하며 두 회사 각자 이별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변경했던 다임러 크라이슬러 사명은 다임러 AG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브랜드와의 관계를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991년에는 쌍용 자동차와 협약을 맺어 1994년부터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벤츠 승합차를 쌍용 브랜드로 판매하기로 하는데요. 벤츠가 쌍용 자동차에게 디젤과 가솔린 엔진 기술을 제공하고 쌍용의 주식 5%도 보유하게 되면서 벤츠의 W124를 바탕으로 생산을 같이 했습니다. 2000년에는 현대자동차와 동맹을 맺고 현대자동차의 주식 10%도 보유합니다. 동맹의 결과로 2001년에 벤츠와 현대자동차가 같이 디젤 엔진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 다음 해에는 미쓰비시까지 껴들어 세 개의 회사에서 쓰일 합작 엔진을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4년 미쓰비시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와의 협업 전략도 달라지면서 결국 현대의 주식까지 팔고 정리하게 되죠. 이러한 한국 브랜드와의 짧은 협업과는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 벤츠는 무시무시한 성장을 기록합니다. 1998년 101대밖에 팔지 못해서 국내 수입차 판매 순위 5위에 그쳐있던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로부터 20년 연속으로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하는데요. 98년 판매량 대비 무려 7000%나 상승한 끝에 2016년 드디어 1위가 됐습니다.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 수입차 시장의 독보적인 위치를 넘어서서 기존 브랜드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는데 2018년 E클래스 모델이 수입 차량 중에 판매량 1, 3, 5위를 달성하며 폭스바겐보다 더 국민차 같은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유지된다면 현대차 같은 토종 브랜드들 역시 자리를 뺏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위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고급차 브랜드로 오래도록 유지되고 있죠.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농담부터 익숙하게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벤츠의 위상은 단지 고급차를 선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성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벤츠 자체가 오래도록 추구해왔던 안전성과 스타일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왔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955년 르망 레이싱 중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르망의 비극을 제외하면 아무런 역사도 별로 없는 벤츠. 세계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와 함께하는 치열한 경주에서 부동의 선두 자리를 지키는 그 저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같이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벤츠의 모든 역사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벤츠의 모든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시면 왼쪽 재생 목록을 클릭하세요. 다음 역사 영상을 보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눌러주세요.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